네, 오늘의 단서들 통해서요. 다음 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이번 주도 저희 정말 왔다 갔다 어지러웠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은 성공하네요. 분봉상 코스피가 좀 내려오는 듯 했다가 잠시 후에 종가 어디서 마무리 짓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서부터 열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게 될 오늘 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주에 있어서의 향방 지금부터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오늘 밤 SK하이닉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에서 사는 듯하다가 파는 듯하다가 좀 포지션을 명확하게 안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심리 같아요? 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자 사세요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가장 큰 흐름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차익 매물을 쭉 받아갔다가 이제 좀 반전하려고 이제 고개를 다시 탁탁 들어가는 과정들. 근데 이게 시그널은 미국 쪽에서 더 강해요. 네. 우리는 약간 레버리지도 있고 또 레버리지 청산이 진행되는데 또 레버리지 앞으로 또 못 쓰게 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정리하는 쪽도 있고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뭐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전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피크아웃 논란이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이번에 메타에서 보여줬죠. 예. 네, 내년에 투자 더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KPX 투자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쪽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턴한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제 더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을 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는 쪽들인데 맞아요. 오늘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국내 장은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ADR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조금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UBS 말대로네요. 약간 어차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의도를 했기 네.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보이다 보니까 오늘 그쪽은 하이닉스는 유독 약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그러다 보니까 강하면서 뭐 약간 뭔가 복잡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혼돈의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아마 오늘 ADR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본주는 약간 같은 종목인데 네. 뭔가 다른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는 쪽은 초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ADR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그래도 연동해가는. 본체는 여기지. 그러면 이제 그 뒤늦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수급 때문에 약간 혼돈된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너무 뭐 그렇게 되면 또 업황이 어쩌거니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뭐 둘 중에 뭐라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따라가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은 늦었지만 좀 다시 다음 변화는 또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잘 중심을 받쳐주는가가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결과값에 어떠한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고민 구간일 때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방향은 걱정할 거 없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서요. 자, 반도체만 갔었던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수급이 분산된다면 그다음 먼저 살펴볼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워낙 줄 서 있는 쪽이 많기는 한데요. 그 가운데 원전주도 하나의 키 아닐까요? 자, AI 전력,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원전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정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네. 그 중에 하나의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것도 좀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을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네.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전남 쪽의 광주 그 군 공항이죠. 예.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에너지는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 이걸로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걸로 충당한다?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전기본이죠. 예. 전기본 본드 아니고요. 전기본. 예, 전력 기본 계획 여기서 아마 이제 SMR을 좀 추가하는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MR. 네, 그래야
그 지역 쪽에서 충분히 안 그러면 저기서 또 끌고 와야 돼요. 네, 저기 다른 뭐 강원도나 이런 네. 유유한 쪽에서 끌어올고 오게 되면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적어도 SMR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기술력을 갖춰놓고 그러면 이제 세일즈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중에 그래도 조금 영구적인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전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자력 중에서도 SMR이 되지 않을까 쪽에서 그게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얘기는 벌써부터 좀 나올 수가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주가는 거의 초토화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커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제 슬슬 좀 돌아오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 컸던 만큼 자리는 잡고 돌아서는데 일단 레벨업은 한 단계 더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너무 지쳤지만 계속해서 버텨야 하는 구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압축한다면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지금은 바라봐야겠네요. 그게 제일 좋겠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엔 뭐 이제 건설주 쪽에서도 건설. 예,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쪽에서도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같이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원전 함께 갈 때 건설주의 역할에 있어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합니다. 자, 양대 시장은 지금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7,500을 하회하는 자리에서 마무리 짓게 될지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2.7% 플러스권 유지, 그리고 코스닥은 5.8% 상승한 840선에서 거래 마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초 오르는 종목의 수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 쪽으로 찍혀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1%대 강세는 함께 확인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다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현재 정규장 구간에서 지금 6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도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가파르게 지금 고점 부분 한 1,000억 원까지 매수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관이 지금 현물 쪽에서 매수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챙겨집니다. 코스닥에서의 수급은 사실 오늘 금융투자 그리고 금융투자보다는 오히려 투신 쪽에서 더 크게 역할을 해주면서요. 6천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가 챙겨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 오늘 잘 대응을 하셨어야 되겠는데요. 이어질까 여부가 궁금하실 겁니다. 마무리하고 오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어서야 애타게 기다렸던 상승을 양시장에 모두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깊게 우려가 됐던 부분들 미국으로부터 해소되는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졌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고른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점도 참 반길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거래 대금을 상당 폭으로 늘리면서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마감 데이터 함께 들여다보면서 시장 어땠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 강세로 마무리 짓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475선까지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장중 한때 보여줬던 고점 대비로는 조금 약하게 마무리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다가오는 주말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진 않을까 조심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깃든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코스닥은 5.5%가량의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837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 800선을 깨고 700선까지 내려갈 땐 정말 공포심이 말 그대로 들었는데 오늘장 거래대금의 상승이 앞으로 좀 쭉 이어지게 될 것인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피 수급 동향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511억 원 순매도로 현재 구간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1조 3,655억 원 순매수, 개인은 반면에 1조 2,674억 원 순매도가 기록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 오를 때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들여다보시죠.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좀 힘을 썼습니다. 5,95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583억 원, 개인은 4,383억 원 순매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6월 15일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한 게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계속되는 7월 가운데에서는 상승불을 켜는 날들이 많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현 선물 매매 동향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 선물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기관은 선물 역시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462억 원, 현물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현 선물 매매 동향까지 들여다본 가운데에서 주목받은 섹터들 정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매불만 기다리던 상승불을 켠 섹터는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쪽 반가운 상승이 깃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의 공시 이후에 2차 전지 투심이 다시 내려앉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메가 프로젝트, 이제 전력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더해서 만약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ESS도 함께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훈풍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시세 체크 함께 보겠습니다. 코세스가 19% 강세, 상신 EDP 16% 강세 탄력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HN도 16%대 동반으로 강세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2차 전지 셀 3사들의 시세 가운데에서는 ESS 쪽 강력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삼성 SDI 쪽이 조금 힘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리딩 섹터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빛의 속도로 과연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블루아울 캐피탈에서 광통신 관련한 기업을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블루아울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장기 투자의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코멘트까지도 광통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닝과 같은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큰 폭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장 광통신 관련 종목들 그동안 좀 억눌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폭발을 해줬습니다. 빛과전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대한광통신도 18%대 급등이었고요. 한국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머큐리, 오이솔루션 같은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리딩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달러당 원화 환율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로는 4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1,501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로는 이 시간에 1,500원 아래쪽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보단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1,5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섹터별로 흐름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줘야만 그동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누려왔던 장세로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될 텐데 오늘장 삼성전자의 시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5% 강세고요. 자, 그리고 미국 ADR 상장 D-Day를 맞이한 SK하이닉스 0.2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합니다. 다만 소부장단의 종목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시세를 오늘 폭발적으로 보여줬고요. 이오테크닉스가 10% 넘는 강세, 이수 페타시스도 13%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일 텐데 물론 HLB라던가 펩트론 같은 종목들의 흔들림은 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에서 8%까지 강세 탄력을 보인 종목들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금융주들 그리고 조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전방위적으로 오름세를 그린 머니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등하면서 사실 장 막판까지 잘 올라왔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된 부분들이 보이죠. 하이닉스 하락 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9시 15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15분에 최태원 회장께서는 이제 또 오프닝 벨 참석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밤 11시에는 생중계 대담을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한다라고 하네요.
이때 HBM 관련해서 또 멘트들이 나올 것 같아서 주말 사이에는 하이닉스 뉴스들이 또 많이 퍼뜨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를 해보죠. 자, 이 가운데 우리 대표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사실 만약에 종가를 끝까지 고점에서 만들었으면 기대감 있게 섹터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낮은 자리가 맞다면 좋은 자리 지금 잘 선점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단기 낙폭 회복 기대하자. 맞아요. 전력 설비 자꾸 내렸습니다. 네. 전력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요. 왜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억울하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졌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계획은 거창한데 네.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서 약간 우려감이 붙다 보니까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돈 어디서 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좀 느릴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서 그랬는데 막상 또 메타가 그냥 지어버리죠. 그냥 1기가짜리를 또 캐나다에 지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은 없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그러면 다시 이상 없으면 돌아가야죠. 이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지금 아마 1분기 때도 실적 보여줬었고 네. 실적보다 수주 잔고 때문에 강하게 한번 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밸류가 약간 부담이었던 게 지금 다 밀려와 있다. 그럼 이제 밸류 부담도 별로 없을 텐데 완화가 됐네요. 예, 실적도 괜찮을 거고 수주도 역시나 어떤 리드 타임 꽉 찬 것들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했을 때 그대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좀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유 없이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같이 레벨 다운이 되었는데요. 섹터 내에서 어떤 관심주로 지금은 좀 더 관심 모아 가실지 직접 챙겨와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열어보죠. 네, LS 일렉트릭 맞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많이 하락 추세가 그려지고 있죠. 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그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좀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배전과 관련된 배전 네.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북미 쪽에서 데이터 센터 약으로 수주했던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약간 약점으로 잡히지 않을까 또 확대가 좀 덜 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 때문에 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전이나 스마트 그리드 쪽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또 교체 수요부터 할 일이 되게 많은 쪽들이죠. 그러니까 AI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실적 흐름들을 갖춰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수주 잔고도 넉넉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지금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항대 가다가 한 2만 원대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큰 변화가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고점대 부분까지 해서 약 목표가 한 26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전저점대가 이탈하는 18만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만 원 저항대 돌파 그리고 26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의견 주셨으니까요. LS 일렉트릭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